식품회사 연봉 유독 낮은 진짜 이유. 식품회사 연봉이 왜 이렇게 낮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회사이고 제품도 팔고 매출도 발생하는데 왜 다른 산업에 비해 보상 수준이 유난히 낮게 형성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회사가 인색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식품 산업 자체가 돈을 벌고 남기는 방식이 다르고 그 구조가 연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유통 구조입니다. 식품회사는 물건을 만들어도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재는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도매 유통망 같은 채널을 거쳐야 판매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가진 협상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사는 매출이 잘 나는 제품을 선호하고 가격이 조금만 높아도 다른 대체품으로 쉽게 바꿉니다. 그래서 식품회사는 제품을 납품하면서도 단순히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촉비, 행사비, 진열비, 물류조건, 반품 조건까지 함께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매출이 커 보여도 실제로 회사에 남는 이익은 생각보다 얇습니다. 남는 돈이 적으면 그만큼 연봉에 쓸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업계가 유독 낮게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식품은 기술 장벽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맛을 내는 기술, 위생관리, 생산 안정성, 품질관리 같은 요소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다른 산업처럼 독점적인 기술이 아니어도 유사한 제품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유통망만 확보되면 비슷한 제품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경쟁이 너무 쉽게 과열됩니다. 경쟁이 과열되면 가격 싸움이 생기고 가격 싸움이 심해지면 마진이 낮아집니다. 마진이 낮아지면 기업은 당연히 인건비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식품업계의 낮은 연봉은 산업의 경쟁 구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품 산업은 한 방이 잘 안 터지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IT나 플랫폼 산업은 하나의 서비스가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고 게임이나 콘텐츠 산업도 흥행 하나로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은 신제품이 성공하더라도 대부분 기존 제품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큰 히트 상품이 나온다고 해도 회사 전체의 이 구조가 단숨에 폭발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급이 크게 터지기 어렵고 연봉 인상 폭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설정됩니다. 식품회사에는 재고와 폐기 리스크도 큽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산업보다 훨씬 부담이 큽니다.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고 관리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바로 손실로 이어집니다. 생산을 많이 했는데 팔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손해가 되고 폐기 비용까지 추가됩니다. 재고가 쌓이는 순간 그 제품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인건비를 올리기보다 우선적으로 비용을 통제하려고 하며 그중 가장 직접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항목이 인건비입니다. 즉 연봉이 낮게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런 리스크 관리 방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회사는 개인의 성과를 숫자로 분리해내기 어렵습니다. 영업이 중요하고 생산도 중요하고 품질 관리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매출을 직접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손실을 막았는지, 어떤 사람이 브랜드를 키웠는지를 정확하게 금액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기여도를 화폐로 환산하기 힘든 구조에서는 보상체계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봉이 정해지고 특별히 큰 성과가 있어도 그 보상이 아주 크게 차이나기 어렵습니다. 식품 산업은 유지 중심의 성격도 강합니다. 혁신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공정이 흔들리면 안되고 품질이 무너지면 안되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산업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기존 흐름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액 연봉으로 단기간에 끌어오기보다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면서 오래 다닐 사람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연봉 상승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신 복리후생이나 근속 안정성으로 보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필수재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식품은 매일 소비되지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산업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격 인상에도 바로 경쟁 제품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가격을 올려 수익을 크게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이익률도 제한됩니다. 이익이 제한되면 연봉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식품회사가 유독 연봉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급여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의 약함, 낮은 마진 구조, 강한 유통 압력, 높은 리스크, 낮은 성과 환산 가능성, 그리고 안정 중심 문화가 모두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품회사의 연봉 문제를 볼 때는 감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봐야 합니다. 회사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품회사 안에서도 돈이 되는 자리는 있습니다. 영업처럼 매출과 직접 연결되는 부서, 마케팅처럼 시장 반응을 만드는 부서, 핵심 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처럼 차별화가 가능한 부서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반복 업무나 대체가 쉬운 역할은 연봉이 크게 오르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식품회사가 왜 낮은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불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산업의 안정성을 선택할 것인지, 산업 내부에서 돈이 되는 역할로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산업으로 옮겨 더 큰 보상을 노릴 것인지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식품회사 연봉이 낮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커리어 선택도 훨씬 선명해집니다.